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에이전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에이전시가 불황이라서 조금 그렇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에이전시가 사업이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작업자들이나 어떤 직원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개념으로 좀 들리거든요.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뭐 에이전시 중에서도 잘 나가는 데는 뭐 돈 많이 벌잖아요. 그쵸. 이것도 사실 호불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식당이랑 마찬가지예요. 맛집은 잘 되고 맛집이 아닌 옆집은 잘 안 되는 거죠. 약간 그런 개념이라서 불황은 전부 다 불황이라고 해요. 어디든지 다 불황이라지만 잘 되는 조용히 잘 됩니다. 근데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조금 깊게 들어가면 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업체가 왜 안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좀 약간 번외로 해서 좀 더 깊게 들어서 임금체불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임금체불을 경험하신 적이 있어요? 있죠. 최근에도 네. 있으세요? 최근에는 없고 네. 이전에 에이전시 있을 때는 이제 경험을 했던 적이 있고 솔직히 말하면 나도 못 준 적도 있고요. 결국 다 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진짜 소송까지는 안 갔어요? 민사까지? 절대 안 가요. 가압류 걸리고 신뢰하느라 생명으로. 진짜 나는 가압류까지 걸어봤거든요. 결국 민사 가서 받은 적도 있어요. 진짜 그 정도까지 간 적도 있는데 임금체불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업체 입장에서는? 일단은 뭐 단순하게 보면 네. 사업이 안 되니까 줄 돈이 없으니까 임금 세금이 나는 건데. 근데 그런 데도 있잖아요. 일은 많아. 근데 돈이 안 들어와. 그런 게 그게 이제 에이전시 특히 뭐 에이전시에 국한 짓기는 뭐 하지만 에이전시에도 빈번히 많이 발생을 하니까 에이전시를 가지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에이전시 업계 내에서의 어떤 치킨 게임이 돼버려서 가격으로 후려치고 이러다 보니까 저가 경쟁으로 막 해버리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딸랑 거의 인건비 정도 맞추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금이 흐름이 원활할 수도 없고 사업을 확장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개발자나 뭐 기획자를 안 쓰면 일을 못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저가 경쟁에 불어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그거 시장이 그렇게 잘못 형성이 되어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최초에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에이전시들이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어요. 수익률이 엄청 좋았었거든요. 그쵸. 그때는 장난 아니었죠. 그 당시에 홈페이지 하나 만들려면 2~3천만 원 줬거든요. 정말 게시판 2개 붙어 있고 페이지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거 2천, 3천만 원에 팔았거든요. 그때 호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후죽순처럼 이제 에이전시들이 다 돈 낸다고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급 과잉이 생기는 거고 그 공급 과잉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술적인 경쟁력보다는 가격적인 경쟁력으로 밀어붙이게 되는 업체들이 생기는 거고. 사실 입찰 경쟁 붙으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도 당연히 싸게 만들어준다는데 당연히 약간 안 좋은 업체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좀 컨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많죠. 근데 대부분의 클라이언트가 전문적인 이런 지식이 그렇게 IT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대부분 그리고 비전문가니까 하청을 주는 거니까 의뢰를 해주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보면 정말 1억짜리 홈페이지하고 500만 원짜리 홈페이지하고 보면 뭐가 다른지 딱 보이잖아요. 그쵸. 전문가니까 아는데 일반인들은 뭐 요거 조금 다른 건데. 그쵸.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떨 고객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싸게 쳐주는데. 그쵸. 퀄리티 비슷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게 회사 인지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러니까 싸게 아무래도 저가형 홈페이지를 만들게 되면 회사 인지도나 이런 거에 안 좋긴 한데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이 영세업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외외 지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렇죠. 네.
업체 자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해가 가는 것은 물론 사장님들도 해가 가겠지만 밑에 일하는 직원분들도 많이 그렇게 피해가 나비 효과처럼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겠죠. 사실 저도 막 이 임체부를 겪었을 때 되게 유명한 에이전시였거든요. 그 에이전시가 제가 몇 군데였어요. 몇 군데 다 유명한 데였어요. 전부 다 대기업 상대로 하고 그리고 다 큰 규모 하는데 계속 임금체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적발행도 있겠지만 되게 의구심이 들었어요. 일을 이렇게 많이 열심히 하고 사람들 열심히 다 이렇게 일을 계속 반사하면서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실속이 없게 느껴지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어떻게 이 연장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프로젝트 하면 연장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들 되게 많아요. 실제로 저도 이제 에이전시 쪽에서 프로젝트를 이제 많이 진행을 해봤는데 네. 제때 딱 정말 데드라인에 딱 고객하고 같이 박수 치면서 진짜 정말 해피하게 이렇게 없어. 프로젝트가 없어. 진짜 이때까지 물론 있었나? 모르겠네.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진짜 거의 손에 꼽아 없어요. 예, 진짜 베스트 업무 몇 개 없어요. 대부분 진짜 최악은 소송까지 가거나 그렇지. 지체상금료를 묻고 막 맞아. 그런 거나 아니면 진짜 기획자의 문제 아니면 PM의 문제로 인해서 기술 아니면 초반에 영업 쪽에서 또는 제안할 때 어이없는 걸로 제안해가지고 좀 프로젝트가 과부하 걸린 경우도 있고 막 그렇다고 막판에 가서 인력들 다 밀어 넣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닌 것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어떻게든 업체 쪽에서는 끝내려고 하지만 끝내지 않아가지고 그게 또 연장선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업체 쪽에서는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서 사람을 더 못 굴리니까 이게 사실 이쪽 업계가 사람 장사라서 그 사람이 또 더 투입되면 또 마이너스 되고 그러면 또 임금도 많이 수입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에이전시 업계의 단가가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너무 확 빠져버린 부분도 있고 그것도 과잉이라는 네.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에이전시를 바라보는 이제 외부 업계의 시선들이 정말 전문적인 일을 하는 업체다라고 하면 그만한 단가로 보상을 해줄 건데 그쵸, 네. 전문성이 느껴지니까 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회사 홈페이지 하나 조그만 쇼핑몰 하나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일단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단가적인 부분에서도 낮은 거고 실제로는 어떤 프로젝트건 간에 그런 위험 요소는 다 있어요. 네. 프로젝트가 제때 못 끝나게 될 거라는 위험 요소는 앞쪽에서 업무를 얼마만큼 잘 정의를 하더라도 맞아요. 뒤쪽에서 기술력이 안 따라준다던가 그러면 리스크 비용을 프로젝트 예산에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쵸. 그런 거 다 넣어야 되는데 또 저가이면 그걸 또 빼게 그렇지, 되고 그걸 넣지를 못하는 거지. 그치. 그 사람들은 무조건 딱 데드라인에 딱 맞춰서 끝내야지 겨우 10% 정도 이익을 볼 수 있을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데 이 막판에 가서 이게 한 달, 두 달 길어져 버리게 되면 그렇다고 마무리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맞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정말 적자 보면서 프로젝트를 고생대로 하면서 돈은 못 벌고 그렇게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회사 직원 입장에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엄청 하고 맨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데 임금은 밀리고 안 나오고 이 사장을 떼먹나? 뭐 이런 생각. 맞아요. 일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한몫 차지하시는 건가? 서로 다 고충이 있죠. 막 작업자들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단순한 게 한계 문제가 아니라 참 시장부터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섞여서 이제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 뭐 다른 SI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런 현상들이 좀 심했다. 좀 더 약간 스펙트럼 넓게 좀 보게 되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삼성그룹에서 삼성전자에서 뭔가 프로젝트 나오면 삼성 SDS가 맞고 SDS에서 이제 하청을 주기 시작하잖아요. 하청에 SDS가 우선 을이에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갑이고 SDS가 을이고 을에서 이제 병으로 가는데 병이라는 업체는 메이저급 에이전시 병에서 또 인력이 부족하는 정으로 가서 마이너급 에이전시한테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또는 프리랜서로 가거나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임금이 들어오긴 하는데 중간에서 또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여기저기 돌리다 보면 또 돈 없고 나중에 주겠다 못 받았다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이게 또 자기 회사 위치가 병이냐 정이냐에 따라서 또 많이 또 달리기도 하잖아요. 그게 갑을병종 무까지 봤어. 나 무는 처음 들어봤는데 지금. 무까지 봤어요 내가. 진짜? 무가 LG 업체예요 아니면 개인이에요? LG에서 나온 프로젝트인데 네. 거기 이제 한 직원 한 10명도 될 거야. 이제 에이전시인데 슬프다 이거. 야 보니까 따져보니까 갑을병종 무더라고. 무단 뭐예요? 한자로? 무기 경신 무기 나 거기까지는 감이 없는데 감을 병정에서 보통 끝나는데. 무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LG 쪽 프로젝트고 그다음에 LG CNS가 있고 그 밑에 LG CNS의 이제 그 파트너사들 그 협력사가 있고 협력사에서도 내려와서 그러니까 하청이 내려온 하청이야. 그렇다고 하청을 그냥 주냐? 수수료 떼먹잖아. 그쵸 계속 뛰잖아요. 저도 몇 번 오늘 떼인 거 줘야 되는구나. 저도 떼입니다. 이러다 가지고 개인간도 수수료 떼는데 그런 거는 얘기하면 안 돼. 내 맘이죠. 아무튼 이게 수수료가 많이 떼이면서 또 자기도 남겨야 되니까 이게 또 하청 가면서 더 저가형이 되고 저가 인력 쓰고 그러다 보면 또 퀄리티 안 좋고 위에서 또 퀄리티 왜 안 좋냐 또 타박하면 왜 안 좋아 왜 안 좋아 왜 안 좋아 왜 안 좋아. 그 실제로 네. 만약에 그 대기업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1억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수행하는 비용은 2, 3천만 원 가지고 수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그런 경우 많이 많죠, 생기는 되게. 거거든요. 진짜. 그러면 2, 3천만 원으로 1억짜리 홈페이지를 만들 수는 웹사이트라든지 1억짜리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들 수는 있지만 그렇게 안 하지. 여기저기 부실공사지 부실공사. 못하지. 진짜 이 건축과 홈페이지는 굉장히 비슷해요 진짜. 하청이 하청이고 사람 장사고. 그래서 예전에 웹툰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 있어요. 되게 인력 시장에 가가지고 다들 이렇게 불 쬐고 있고 누구부터 와가지고 저 기획자 한 명, 퍼블리셔 한 명, 개발자 누구, JSP 할 수 있는 사람, 단대 할 사람 몇 명 해가지고 봉고차 태우고 공사판에서 이게 떠나는 거지. 똑같아요 사실. 이 봉고차랑 여기 공사판 그 인력 시장만 없을 뿐이지 인력 시장은 그냥 자쿠리하고 아니면 인맥으로 전화로 해서 하는 거고 다 순환되는 거 비슷하죠. 하청이 하청도 비슷하고. 저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찔리는 부분이 있는 게 저도 그렇게 합니다. 사업 하다 보면 진짜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솔직히 개인 업무 들어오면 제가 처리하지 못할 거면 하청 주거든요. 그룹사에서 나오는 프로젝트는 일단 저희가 이제 받아서 거의 이제 디자인 관련 제 핵심적인 기술만 우선 들고 있고 좀 아웃소싱 줘도 괜찮을 법한 기술들만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뭐 전혀 좀 그 우리 회사하고 상관이 없는 프로젝트라고 할지라도 IT 프로젝트면 그 그룹사 간의 어떤 그런 그룹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일단 그룹사의 계열인 IT 회사 쪽으로 거의 다 와요. 다 오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은 수행을 하고 나머지를 하청을 줄 때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사업 관리만 할 때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예를 들어 하청을 주는 업체 입장에서는 안 주는 게 더 이득 아니에요? 근데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면 하지만 그렇다고 이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SI 업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솔루션 베이스가 많고 그쵸. 그리고 새로운 신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력들을 계속 키핑 시켜놓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프로젝트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그 인력을 정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프로젝트 팀으로 이제 운영하는 게 맞는데 일반 뭐 대부분 SI 업체 같은 경우는 솔루션 베이스고 자체 기술 개발해서 제품을 만드는 그런 쪽에 포커싱이 돼 있다 보니까 막상 우리가 수행 가능한 프로젝트가 그룹사에서 떨어져도 걔를 수행할 인력들이 없어요. 그냥 유지보수하고 있고 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협력사한테 하청을 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좀 두 번째 에이전시에 관련된 얘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에이전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IT 업계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한 걸 수도 있어요.
이 임금체불이나 이 불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 사실 작업자 입장에서는 임금체불과 바로 연관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에 대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서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어떤 전반적 이 업계에 대한 어떠한 이 흐름도 뭐 이런 것 좀 얘기해 본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에이전시에 대한 그 불황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세 번째 주제인 자, 웹 에이전시에 가면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한다는 그 주제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